인생은 노빠꾸. 어린 시절 박연진 무리들의 주도하에 참담한 학폭으로 육체와 영혼이 망가진 문동은 송혜교. 2004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18세부터 37세까지 19년간의 복수를 생각하며 인생의 목표를 타도 박연진으로 삼고 그녀를 위해 건축가였던 꿈도 포기하고 고등자퇴를 한다. 박연진 무리들의 일망타진을 계획하며 매일 편지를 쓰는 그녀. 인생은 노빠꾸가 아닌 백턴으로 잃어버린 19살을 다시 살고 싶어하는 그녀의 희망을 응원한다. 재미없으면 권하지 않는 오공주 드라마 리뷰 시작합니다. 연출, 안기로 감독, 비밀의 숲, 옥탑방 왕세자, 해피니스 등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 주시가 제발 올라다오. 극본, 김은숙, 웰컴 투 김은숙 작가 팬분님들, 미스터 션샤인, 도깨비 시크릿 가든, 더 킹태양의 후예 상속자들 신사의 품격 등등. 아, 너무나도 많다. 23년 상반기는 김은숙 작가님의 더 글로리에 울고 웃고 열광하였다.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라도 꼭 더 글로리는 봅시다. 글 쓰느라 고생해서 백발인가? 이 드라마의 뜨거운 화두는 몇 가지일까? 오공주가 뽑아본 더 글로리의 화두. 1. 글로리의 뜻. 2. 학폭. 3. 관계의 법칙. 계급관계 vs 사랑의 관계. 4. 신을 믿는 자 vs 믿지 않는 자. 5. 육체적 바람 vs 정신적 바람. 6. 진정한 복수하는 법. 7. 누가 진짜 사페인가? 8. 악인전. 9. 어머니. 작가의 수미상관 기법. 글로리의 흥행 요건. 인생 목표 타도 박연진. 생각할 거리와 볼거리. 주옥 같은 대사들로 넘쳐난다. 1. 글로리의 뜻. 작가 의도의 글로리는 이렇다 한다. 18살의 문동은 이발소에서 손님들에게 몸뚱이를 굴리며 사는 엄마는 알코올에 찌든 데다 돈이 없어 달새방에 살고 딸에게는 관심도 없다. 아빠는 누구인지 드라마에서 언급도 하지 않은 걸 보니 모르고 컸을 가능성도 크다. 악마 같은 엄마 밑에서도 인성이 괜찮은 것을 보니 그녀는 어린 시절 반듯하게 키운 친족이 있으나 최근 들어 엄마와 살지 않았을지 추측해본다. 딸을 팔아도 가책 없는 관심도 없는 엄마가 키웠더라면 18살이 되기 전에 죽거나 미쳤을 것이다.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으며 건축가가 되기 위해 꽤 공부도 잘하고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은 미모도 뛰어난 학생이다. 비교적 머리가 좋고 자신의 핑크빛 미래를 꿈꾸며 힘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모든 희망을 부셔버린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박연진 무리들. 박연진, 전재준 손명호, 이사라 최혜정. 남자애들은 성적 모멸감을 주고 여자애들은 고데기로 몸을 지지며 폭력을 가하고 영혼까지 부셔버리려 그녀의 학창시절 청운의 푸른 꿈을 무참히 깨버렸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문동은은 자신의 꿈을 버리고 망가진 가려운 몸을 긁어가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몇 가지 그녀가 빼앗기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좋은 머리와 실행력을 가진 용기 끈기, 배짱, 피해자의 도끼로 형성된 가짜 인성, 몸과 마음의 상처들은 그녀의 살아갈 목표를 바꾸어놨지만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자존감. 미래를 빼앗긴 대신 꼭 찾아야만 하는 18살의 몸과 마음을 지켰던 자존감. 그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 문동은은 흰 동말풀 악마의 나팔꽃, 사랑증오, 배신, 경애를 들고 있다. 이는 전체 드라마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악마의 나팔을 부는 주인공을 표현한 역설적 모순 아닐까? 모든 스토리의 비밀은 나팔꽃의 방향에 담겨있다. 천재적 연출법. 2. 학폭. 2018년 이후 매일 매스컴에서는 성폭력 가담자 남자 미투운동, 학폭 관련 문제로 폭망한 연예인 뉴스가 빠지지 않고 있다. 자살한 사람도 많고 피해자가 속출하는 문제라 필자는 일종의 인민재판이라 여기는 이런 화두를 꺼내 합리화하려나 싶어 드라마 보길 망설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악성민원 사례도 많고 한번 지목이 되면 다 달라들어 진실 유무에 관계없이 두들겨 패는 문화를 혐오한다. 현 사회에 있어 학폭의 문제란 교권 하락의 결과이다. 7080 세대는 선생들이 공공의 적이라 각 학교마다 미친 개들은 꼭 있었고 학생들을 학부모의 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돈 밝히는 미친 개들이 있어서 미친 개 욕하느라 같은 반 교우들이 싸운 적은 있어도 약자를 괴롭히는 경우는 거의 접하지 못했었다. 현 시절의 하구들이 문동은 같은 약자를 괴롭히는 시대에 누군가 살고 있다면 학창시절에 이를 사회에 나와서까지 처벌받을 일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적이다. 찌질하게 졸업앨범 들추며 누구를 끌어내릴까 고민하는 히키코모리들이 판치는 피해자의 세상이 싫다. 20살이 넘으면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자신의 인성과 사회적 위치를 만들어 노력해가는 각자의 포지션이 노력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의 박연진처럼 돈으로 만드는 사회적 위치는 빨리 올라갈 수는 있어도 빨리 추락하는 것이 짬밥의 경험이다. 필자는 각 학교마다 학폭이라는 문제의 화두를 학생,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학폭제도는 교권에 있는 분들조차도 매우 회의적이고 악의적 피해자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라떼는 사페소페 아이들 플러스 선생도 찐따도 있었지만 같은 반 교우를 지켜주려 노력하는 짱이나 나는 전설이다 정도의 의리파 또한 존재하였다. 지금처럼 일진이나 학폭 문화는 없었고 이따 한들 존재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 90년대보다 퇴화한 2023년 학생 문화. 안타깝지만 공공의 적이 있어야 단합이 잘 되는 사람의 특성을 고려해봤을 때 각 학교마다 중심 잡는 교권 상승은 꼭 필요하다 본다. 학생들의 피해를 막고 싶다면 3. 관계의 법칙.
계급관계 vs 사랑의 관계. 이 드라마의 처음과 끝까지 서열이라는 화두를 끄는 적이 없다. 무슨 작가와 감독이 이리도 서열에 대해 코드를 많이 숨겨놓았는지 봐도 파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서열 관계들이 끝도 없이 나온다. 1. 문동은 플러스 박연진 증오의 관계. 18살 때 부잣집 딸인 박연진이 위였다면 37살의 박연진은 딸의 1학년 담임으로 온 문동은이 서열이 위라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가장 소중한 딸을 인질로 잡고 있는 숙적이 되었다. 2. 박연진 플러스 무리들 전재준 손명호 최혜정 이사라. 악인들 무리는 의리가 없다. 다만 이득 오알공생의 관계일 뿐이다. 나쁜 짓을 할 때만 똘똘 뭉치는 이런 관계들은 거의 현실에서는 졸업이나 배우자가 생기면 끝나는 관계다. 박연진의 가장 큰 형벌은 이들과의 관계이다. 만일 남편을 사랑했다면 이들 관계부터 정리했을 텐데 여왕벌 놀이를 지나치게 오래 한 거 보니 친구가 없는 듯. 3. 박연진 플러스 하도영. 사페나 소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공감을 하지도 알지도 못한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자신뿐. 이들이 결혼한 이유는 이득과 재미 플러스 호기심. 내 옆에 트로피 같은 존재들. 4. 강연남 플러스 이선아 딸. 알콜 플러스 도박 중독 가정 폭행력범인 아버지를 둔 모녀의 관계는 하루를 목숨을 걸며 최선을 다해 버티는 중이다. 서로를 해칠까봐 죽이고 싶은 아버지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끈끈한 사랑의 모녀 관계이기 때문이다. 5. 문동은 플러스 주여정. 목적을 위해 만났지만 모두의 바램대로 사랑인 걸로. 갖고 싶다 여정 선배. 4. 신을 믿는 자 대 믿지 않는 자. 이제는 드라마도 영화화되어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드라마의 소장용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다빈치 코드처럼 숨겨놓은 감독과 작가의 트릭이. 박연진과 문동은 젠가게임처럼 하나씩 빼어내어 모조리 무너뜨려질 때까지 심장을 쫄깃하게 한다. 이 내용들은 바둑으로 표현했지. 신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무엇인지 말하고 싶은 작가의 메시지는 끝까지 봐야 이해할 수 있다. 구원. 2023 대한민국은 샤머니즘의 열풍. 8090년대 기독교가 국교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많은 사기와 피해자를 양상해서 그런지 샤머니즘과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영역을 잘 표현하고 있다. 연쇄사업 부정한 신을 믿는 목사의 딸 리사라.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 사는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일으킨 마약, 자살 소동으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난 현실 공포. 어느 집안이나 또라이는 있고 대중이 알게 됐을 땐 가장 늦을 때다. 병원이나 감옥에서 살게 될 리사라. 그녀의 신은 어디에서 기적을 행할 것인가. 이름에 이응 들어가는 애는 살이 들어가니까 놀지 말랬지. 수천만 원씩 굿하는데 돈을 쓰는 박연진의 엄마의 이름은 홍영의 이응이 5개. 10억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데 신을 이용한 무당은 신벌을 받고 죽게 된다. 이 극의 끝은 인과응보. 악인의 최고봉을 뽑으라면 박연진 엄마다. 악의 원흉이며 자식을 악마, 괴물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신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공포와 희열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는 점이 수작이다.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은 기도에 응답하고 인간의 목숨줄을 쥐락펴락하며 죄를 사해주고 기적을 보여주어 나에게 부와 자비, 사후세계 보장까지 생각한다. 그 어리석음의 끝은 자신의 진실한 반성과 죄값치rum인데 지옥이 죽어서가 아닌 현실에서 치르는 게 나은 이상국가의 메시지가 자주 담겨있다. 박연진의 신은 엄마였다. 빠르게 사람을 휘두르는 방법. 공포와 돈, 가스라이팅으로 사람을 조종하도록 부추긴 건 그녀의 엄마였다. 문동은의 복수가 한두 개가 아님에도 엄마에게 버림받을 때 가장 처절하게 슬퍼한 점만 봐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드라마에서 하도 욕이 많이 나와서 청불인 걸 감사해야겠더라. 박연진이 감옥에서 쌍년은 요경기가 하도 찰져서 유행어 될 것 같다. 37세 이후 그녀의 신은 쌍년이 되었다. 신을 믿지 않는 자 문동은. 악마의 나팔꽃을 들고 있는 문동은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는 드라마 법칙상 이 드라마가 고급지다 느끼는 이유는 잘못된 신을 섬기는 자들을 파괴해 나가는 문동은의 시선과 대사가 마치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처럼 후련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버린 엄마. 문동은은 항상 신은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녀의 신은 누구일까? 18세 이후로 시간정지. 18세부터 37세까지 그녀의 신은 박연진이었다. 증오가 만든 신은 매일 편지를 쓰며 그녀에게 살아갈 목표를 만들어주었고 가장 부셔야 할 대상이다.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세상의 이치를 어릴 때부터 깨우친 터라 그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문동은이 예쁜가 봐? 남자들에게 인기 좋은 거 보면 얼굴보다 특별한 게 있지. 명품과 돈으로 치장한 박연진보다 문동은의 미모가 더 빛나는 이유는 항상 열심히 사는 그녀의 삶의 태도였을 것이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며 열심히 사는 아이였다. 18살에 몸과 마음을 파괴한 박연진은 문동은에게는 악마였고 꼭 없애버려야 할 삶의 목표였다. 그녀의 높은 자존감은 곳곳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자신의 인격을 부셔버린 선생의 아들과 같은 대학에 가서도 선생의 아들의 후배가 되어 매혹했었고 박연진의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바둑을 배운 것도 윤소희의 시체가 있는 병원장 아들을 유혹할 때도 그녀의 높은 자존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치밀한 계획하에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페어플레이 없는 그녀의 화끈한 복수극이 고급지다 느끼는 점은 바로 그녀가 섬기는 신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도 누군가를 해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그녀는 복수완성 동시에 자살을 택하려 하나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해줄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되며 누군가의 신이 되기로 결심한다. 동은 언니 지장보살.
저에게도 좋은 어른들이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인연들이 자신의 신임을 알게 되며 이 생에 감사하는 그녀의 마지막 대사에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 배려, 이타심 등 한 사람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게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타인에게 나는 어떤 어른이었나 하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나이스한 오빠, 하도영에게 신이란 나의 비타민 하예솔이다. 그는 무신론자이며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며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절제력이 강한 합리론자이다. 재평건설은 노력 없이 이룰 수 없는 성실함과 모든 질문의 답을 0.3초 만에 될 정도로 해탈한 사람이나 그녀 앞에서는 예상치 못한 말에 답변을 내놓을 수도 없고 설레기까지 한다. TMI 불교. 지옥에 가면 변성대왕이란 신이 있는데 잘못된 신을 섬기며 신을 파는 자들을 처벌한다 한다. 이분 참 마음에 듬. 5. 육체적 바람 vs 정신적 바람. 더 글로리는 다양한 폭력을 보여준다. 학폭 플러스 가정폭력, 부부폭력 플러스 직장폭력, 가스라이팅. 18년간 전재준과 바람핀 박연진. 아내의 적을 사랑하는 남편 하도영. 끝도 없는 논란. 육체적 바람이 나쁘냐 정신적 바람이 나쁘냐를 논한다면 필자는 관계의 깊이에 한 표 주겠다. 부부 사이의 가장 큰 폭력은 바람. 이라는 주제는 부부의 세계에서 확인하시라. 문동은이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 바둑을 배우고 접근을 했다는 걸 알게 된 하도영은 수위가 약하다고 했다. 그러나 더 큰 꼼수를 설계한 문동은 합리주의자의 절제력이 뛰어난 그에게 단순한 유혹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관계의 깊이는 주여정을 만나는 문동은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으나 옳고 그름의 판단력 테스트하기 위해 꾸준히 그에게 떡밥을 던지는 문동은을 하도영은 마다하지 않는다. 나이스한 개새끼. 6. 진정한 복수하는 법. 무릇 영화에서 복수라는 단어는 피와 살이 분리되며 악독하게 죽여야 참맛이었는데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들키지 않으며 복수할 수 있는 신박한 방법을 실행해주시는 복수가외 문동은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이 극이 고급지다 느끼는 장면이 아이는 건들지 말라는 참교육을 심어주는 데 있다. 킬빌의 우마서머니 블랙맘마를 죽이기 위해 부엌 격투신을 목격한 딸을 보고 미안하다. 복수를 하려거든 언제든 와라 라고 말한 것처럼 문동은은 하예솔에게 죽을 때까지 사죄하겠다 하며 예솔이를 지켜주려 한다. 어릴 적 문동은을 괴롭힌 박연진만이 자신의 딸을 해칠까 걱정하며 불안에 떨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이는 거다. 문동은은 18년간 박연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설계를 하며 늘 편지를 쓴다. 박연진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다짐하는 편지. 너와 마주친 눈동자 너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 중 누구도 내 곁에 남겨놓지 않을 거야.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은 채 악마의 나팔을 불어 범죄를 유발하고 저지른 죄값을 받게 하는 그녀도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괴물이 되었고 복수를 마치고 자살을 하려 한다. 자신을 파괴하면서 복수를 하는 문동은을 왜 돕느냐는 하도영의 질문에 주여정은 누군가는 복수를 하여야만 되찾을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고 했다. 7. 누가 진짜 사페인가? 사페는 천성이고 소페는 후천적이다. 공통점, 약자를 괴롭히며 희열을 느낌. 반사회주의적 가책 없음. 연기를 잘함. 자기밖에 모름. 성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이 있으며 이성을 잘 꼬심. 다른 점, 사페의 선악을 구분 못함. 소페의 선악을 구분함. 지선신의 마인드를 운영하는 범죄심리학자 박지성 교수님은 이 극에서 사페는 하도영이라 지목하셨다. 1. 하도영 탐구생활. 아랫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서열을 나누고 전재준을 죽임에도 가책이 없을 것이니 사페는 하도영이라 했고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상한 범죄자를 추선생으로 뽑았다. 전재준한테 잘 맞았다. 사페는 기본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한다. 하도영은 문동은의 어릴 적 폭행에 대해 충분히 놀라하고 마음 아파하고 몇 억이라는 윤소희 시체 보관료를 대신 내줄 정도로 이타심이 있고 자신의 딸이 아님에도 예솔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려 애쓰고 자신의 아내의 본 모습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사페와는 거리가 멀다. 예솔이가 자신의 딸이 아님에도 살뜰히 보살펴주며 사랑을 주는 그의 진심을 보니 결혼할 당시에도 결혼 생활도 박연진은 하도영에게 사랑받는 여자였다. 한간의 무정자증 아니냐라는 네티즌들 성화의 김은숙 작가는 아니시다 건강한 분이시다 라고 해명하셨다. 문동은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 완벽한 남자를 소유했던 박연진 얼마나 빡칠까? 하도영은 사페가 아니라 합리주의자 플러스 완벽주의자인 듯하다. 잘 죽였다 전재준. 2. 박연진. 예쁘지만 매력 없던 임지연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아도 손색 없을 정도로 연기력 폭발. 클러지 효과. 전재준을 18년이나 곁에 두고도 결혼하며 왕성한 성욕을 보여주는 그녀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3. 강영천. 맑은 눈의 광인. 사페임. 사페의 뇌구조는 일반인들과 달라서 일반인이 모조리 자기를 쳐다보고 나를 비하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함. 또라이를 만나거든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시오.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강영천. 사페의 찰진 뇌를 작가님이 대사로 잘 옮겨놨음. 4. 전재준. 전재준의 탐구생활. 전재준이 미움을 안 받는 이유는 귀여운 데다 유머러스하고 츤데레 같은 보살핌 받는 느낌이랄까? 최혜정 목을 다쳐 말 못하는데 다 알아듣는다. 버릇없는 개새끼지만 나만이 길들이고 싶은 욕구를 유발하는 매력이 있으시다. 멍청한 데다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고등학교부터 발달된 성생활을 즐기시고 사람을 조종한다. 필자는 전재준을 사페로 지목한다. 1. 전재준의 부모가 언급되지 않는다. 사페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가족.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때도 인성이 개차반이면 그냥 주지 않는다.
외국에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 걸 보면 어릴 적부터 전재준의 부모는 아들을 피해 있거나 죽었거나 이세에 대한 소유욕이 지나치게 강하다. 사페 특징임. 18살 윤소희가 자신의 애를 임신한 채 죽었다는 사실을 37에 알고 윤소희를 한 번도 불쌍해 한 적이 없는 전재준이 매우 안타까워했다. 하예솔에 대한 집착은 예솔이를 사랑해서가 아닌 전재준의 소유욕 때문이다. 사페 소페는 자신이 외에는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3. 가스라이팅에 능하다. 그는 싸가지 없는 반말 플러스 존댓말 쓰레기 같은 행동에도 주변 사람을 곁에 붙잡아두는 언변술도 있다. 직원들도 몇십 년씩 회사에서 일하고 멀쩡한 변호사 친구도 있으며 머리끄댕이를 잡힌 빨간머리 또한 안 떠나고 인성 밑바닥을 체험한 최혜정도 전재준을 좋아한 거 보면 매력이 넘쳐오르는 듯? 오공주도 반했지만 잘 죽었다 썩을 놈. 8. 악인전 1. 문동은. 성동격서 일타 강사 문동은 주인공이 악당을 처치하는 내용이라 악인이 아닌 선한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녀는 악마의 나팔을 불어 살인을 유도하고 망나니를 고용한 살인 교사죄가 있으시다. 통쾌한 복수 악인들 퇴치에 문동은이 죄가 없다 생각하시겠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너보다 잘나고 행복하게 살고 잊어버리는 게 진정한 복수다. 18세 이전의 문동은의 성장과정 추측임. 문동은은 엄마라는 존재의 모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다. 악마 같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웠더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 고아원에서 자란 것 같지도 않은 걸 보면 최근까지 사랑을 주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친엄마와 만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집에 집착하는 건축가가 꾸민 걸 보니 그녀는 할머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보호받았고 할머니와 좋은 집에 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사랑하는 할머니와의 관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태에서 학폭을 당했고 친엄마에게 버림받았다. 인생 짬밥의 경험으로 볼 때 악마 같은 가족은 안 보고 사는 게 신이 도와주는 것. 엄마랑 헤어진 뒤 자살소동이 있긴 했지만 18세부터 37세까지 그녀는 나름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 알코올 중독의 아무에게나 몸뚱이를 굴리는 밥도 안 주고 딸을 팔고 튀는 엄마를 둔 문동은은 어떻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함. 아이의 인성은 부모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성선설을 믿는 작가의 상상력이 만든 인물이라 생각된다. 어떠한 악에도 물들지 않는 선한 영혼의 높은 자존감을 건드렸을 때 치러야 할 때까. 그래서 이 극의 시작점이 문동은의 18살이다. 이 하도영. 이 극의 최고 피해자는 하도영. 아내와 딸, 건설업체 등 돈과 사랑, 마음의 상처 등 문동은을 만나 치른 대가가 크다. 하도영이 나의 속 후련한 악인인 이유. 선악을 구분하여 악마 같은 박연진이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고 내연남 전재준을 증오하여 완벽하게 살인을 한 망나니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동은은 박연진의 영광인 하도영이 폐허로 남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해냈다. 하도영의 신이 예솔이라 짐작한 건 어린 시절에 자신을 구원해줄 자신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예솔이를 위해 영국으로 유학을 갈 정도로 스윗하고 자상한 아빠 하도영은 품위가 있지만 아쉽게도 하도영의 친엄마를 보면 품위가 없다. 네티즌들이 하도영의 서자서를 얘기하는 것 보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너무 득도하고 철든 절제력은 어린 시절의 고통으로 터득된 성격일 가능성이 크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흑도를 양보받았다는 하도영의 대사와 내 위에 사람 없다는 듯 구는 박연진 시어머니, 싸가지 없는 눈꼴리기 신공은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게 아닌 신분 높은 남편과 신분 높은 아들, 이를 쟁취하기 위한 박연진 시어머니의 나름 뼈 깎는 노력이 있었을 것. 돈 많은 것 빼고는 아빠도 없는 집안의 딸과 결혼을 한 것 보면 그도 어린 시절 아빠 없이 자란 결손가정을 체험하지 않았나 짐작해본다. 죽을 힘을 다해 도영이가 올라왔다 라는 하도영 엄마의 대사와 전재준의 골프장에서 아드님이 재평건설 대표님이라고 아버지 덕으로 모가지에 힘주는 전재준의 길을 누르는 하도영 엄마의 행동으로 보기에 하도영은 물려받은 재산보다 죽을 힘을 다해 자수성가한 머리 좋은 재력가이며 건설업체답게 깡패도 많이 알 것이고 일반 멘탈이 아닌 분이다. 말이 없고 행동으로 옮길 정도의 실행력이면 엄청난 전사이며 살인도 가능하다. 완벽주의의 최고봉은 전재준을 죽일 때 누구인지 절대 말하지 않았다는 점. 박연진을 앞장세워 뒤에서 애들을 괴롭히는 전재준과 똑같이 복수는 모르게 하는 거란다. 미학적으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을 보면 그의 재평건설은 꽤나 정직하고 아름다운 건설 업체였을 것이다. 그는 마음이 매우 끌리는 문동은보다 하이솔의 미래를 선택하며 아픔 없이 고통 없이 키워내기 위해 떠났다. 잘가 내 사랑. 다음 결혼은 나랑 하자 오빠. TMI 하도영 무정자설의 진실. 1분 박연진의 인내심. 전재준이 나랑 하면 너무 빨리 싸. 그건 조르고 빙신아. 박연진과 전재준이 18년이나 붕가붕가 한 사이가 된 건 박연진이 느끼는 시간이 1분. 전재준 1분이 맞기 때문이다. 하도영 오빠는 지나치게 타인을 배려하는 절제력 때문에 지루. 연진이와 타임라인이 맞지 않은 거임.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 이사라. 무릇 싸가지란 이니에지가 없단 뜻인데 자상한 엄마는 자식을 망친다는 옛말이 맞다 생각드는 캐릭터다. 박연진은 질투라는 목적이라도 있었지만 이사라는 순전히 재미로 애들을 괴롭히는 소패다. 신의 사도를 자처하며 늘 착하게 살기를 원하는 기독교인이 면세사업을 하는 목사 아빠에게 악마의 재능을 바쳐주며 자신의 악행을 신이 용서하셨다라고 믿으며 합리화하는 이사라. 성인이 된 이사라의 마약 투어나 문란한 성관계를 뒷수습해주는 자상한 엄마가 키워서 내 편 들어주는 가족은 무서운 범죄 집단이라는 교훈을 주셨다. 4. 추선생.
변태소패 과거 좀 알아볼까? 사패 가능 높음. 드라마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사진 변태들은 아동 성착취나 사진을 소장용이 아닌 판매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N번방 사건. 복선을 보아하니 아마 이놈도 교도소에서 못 나올 듯. 조두순법 홍보용. 직장폭력남에게 도전하는 열받게 말하는 드세년 문동은 단발머리 너무 싫어서 동은과 전재준이 너 팬 거야. 넝담. 9. 어머니. 원흉 홍영애 여사. 이 극의 최고 빌런은 홍영애 여사님. 아빠와의 이혼에도 엄마 편을 드는 자존감 높은 딸을 키우는 엄마는 잘못된 인성의 1등 공신. 딸은 엄마에게 배운 게 가스라이팅밖에 없고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원흉이다. 아줌마 어디세요? 용하시던데. 신들의 세계는 인간계보다 더 혹독한 계급사회란다. 너의 신을 모신다는 건 불쌍한 인간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신성한 희생이다. 신을 바르게 모시지 못하고 악인들을 위해 재능을 낭비했으니 동은의 수호신 윤소희에게 당연 신벌받지. 혐오감의 끝장판. 머리 염색 악의 소름. 동은 엄마 탐구생활. 시청자들이 뽑은 최고 빌런. 신은 방관자라 이 극의 신의 개입 최고 축복은 동은 엄마가 동은이 같은 딸을 낳은 것인 듯. 동은 엄마에게 없는 모성과 저런 엄마에게 어떻게 이런 딸이 태어났지? 라는 궁금증을 풀기 위해 오공주 빡세게 머리 굴려봤습니다. 동은은 엄마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마라고 불렀고 엄마가 에덴 빌라에 불 지를 때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심지어 핸드폰에도 엄마라고 저장되어 있는 장면은 정말 짠하더군요. 동은이가 가정폭력을 당하는 강연남 모녀에게 최고의 연민을 보여주듯 동은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동은이 어릴 적 가정폭력을 당했고 동은 엄마가 아빠를 죽인 후 출소하여 사회에 나왔지만 인격장애자가 되지 않았나? 동은은 엄마를 보며 나는 피해자의 과거 지옥에서 살지 않겠다는 롤모델일지도. 동은 마더가 최고 빌런이 아닌 이유는 동은 이외의 다른 피해자는 드라마상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성격의 송혜교 외모 플러스 문동은 인성딸을 둔 것 자체가 복인데 살면서 느끼는 건데 자기 복은 자신만 모르더라. 복을 차면 처절한 대가가 따라오니 착하게 삽시다. 더 글로리 리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바빠서 빨리 글로리에서 빠져나와야 할 듯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드라마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공주상식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